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2023년 12월 증시 전망 예보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제 11월 30일 지금 새벽이에요. 한 12시 20분 정도 됐고요. 뭐 오늘 11월 30일에 어떤 그 가격을 제가 딱히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가끔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미리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봐야겠다고 생각하면 12월 뭐 1일 날에 본다든지 전망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12월 전망하게 됐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12월은. 그래서 가끔 흐리거나 뭐 소나기 올 수도 있지만 맑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이제 특별한 이벤트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큰 악재 같은 거. 일단 오늘 영상은 뉴스 국제유가 뭐 나스닥 차트 분석 통해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야기하기 이전에 11월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전망은 과연 제 전망은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점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50점. 나스닥. 예, 나스닥과 코스피를 구분한다면 나스닥은 사실상 좀 틀렸다라고 제가 보는 게 맞죠. 제가 틀린 거는 딱 이거예요. 10월에 이제 폭락하는 거는 이제 100% 맞췄어요. 제가 10월은 그쵸? 사실 통계상으로 보면 제가 6월 한번 틀리고 올해 전망 11월 틀렸습니다. 이렇게 두 번밖에 안 틀렸죠. 나머지는 전망이 다 맞았는데 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고점을 못 넘을 거고 일단은 여기에서 머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번에 여기까지 갔고 밀리지도 않고 그냥 뚫었어요. 이게 7월의 고점이었죠. 이 7월의 고점을 한 번에 뚫고 여기서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굉장히 11월이 강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그래서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죠. 11월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11월 중간에 눈치를 깠어야 되는데 이때는 눈치를 까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차트를 굉장히 이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 매물을 한 번에 돌파할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매물을 한 번에 돌파를 했고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오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지 물론 일기예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새로 오신 분들도 참고하시겠으면 좋겠고요. 저는 확률 높은 시황을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구독, 알림, 좋아요는 무조건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연준 매파 인사 현 통화 정책 수준 물가 낮추기에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매파 인사 중에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웃으면서 이제 지금 이제 더 이상 추가 인상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확실히 미국은 더 이상 추가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생기면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겠죠. 미국이 문제가 생기려면 국제유가의 상승이나 아니면 뭐 중국의 그 빠른 회복, 중국이 생각보다 경기 침체를 빠르게 회복한다. 이럴 경우에는 물가의 상승 압력이 미국에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어떤 변수들이 있지 않는 이상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거죠. 자, 봄원 인사만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일단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거 확실하고 2024년에도 없을 가능성이 일단은 있겠죠. 하지만 금리 인상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하고 2024년을 좀 지켜봐야겠죠. 자, 2024년 전망은 제가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12월 초나 중순 안에 올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차트를 봐도요, 굉장히 미국이 이제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조금은 봐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 한국하고 조금 다르죠. 미국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미국의 대공황 이거는 제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은 없을 거라고 연초부터 사실 이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이 없을 거다. 자, 미국의 대공황 이거는 약간 소설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대공황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공황을 외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2024년 전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저도 대공황에 대한 영상을 이제 12월에 뭐 찍을 겁니다. 이거 찍을 거고 경제위기 이런 것도 좀 찍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버가 많이 잘못된 유튜버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상승을 외치는 거나 무조건 하락을 외치는 거는 매우 좋지 않은 투자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제유가는 2% 상승을 보였고 오펙 추가 감산 기대에 미달러 약세다. 미국 달러가 약세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미 국채를 지금 좀 이제 사거나 왜냐면 미국 국채를 왜 살까요?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니까 금리 나중에 인하만 남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개이득이다. 경제도 나쁜데 이거 개이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채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오펙이 이제 추가 감산을 이제 계속 이제 할 거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맞다. 이거 지금 얘기하기 전에 미달러 약세가 왜 되는지 여러분들 말씀드려야 되죠. 자, 이제 달러 갖고 있는 애들이요. 달러를 이제 내다 팔고 달러 가지고 이제 딴짓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죠, 투자. 그게 이제 나스닥에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금이 이제 수급이 좀 몰리고 있어요. 이거는 현상이 사실 좋게 볼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스닥의 상승률이 만약에 높을 경우에 금의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반대로 금의 상승률이 높을 경우엔 나스닥의 상승이 제한이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겁니다. 왜 달러를 갖고 있어봐야 별로 이득될 게 없으니까 차라리 이걸로 딴 거 하자 이런 겁니다. 투자하자 요런 마인드인 거죠. 그리고 오펙의 추가 감산 요거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펙이 이제 추가 감산을 계속 할 겁니다. 그쵸? 중요한 건 사우디 계속 한다고 했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국제유가는 고유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분석가들이 엔비디아 주가 여전히 싼 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팩트일까요? 팩트가 아닐까요? 자, 일단 팩트냐 팩트 아니냐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 전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죠? 자, 애플이 처음에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독보적이었습니까? 독보적이지 않았습니까? 독보적이었죠. 그래서 애플이 크게 상승을 했고 뒤늦게 삼성이 애플을 추격한 거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독보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현재 엔비디아가.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나중에 시총이 1위가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에 가봐야 알겠지만 엔비디아의 시총은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우리가 높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가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애플이 대장이잖아. 근데 뭔 소리야? 여러분, 대장은 바뀔 수 있어요.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은 아닙니다. 미국이 여러분 영원히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세계 넘버원 아니에요. 언젠가 미국은 힘을 잃게 될 거고 미국은 밀려나게 될 겁니다. 역사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국이 평생 1위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패권 이게 약화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어느 국가도 미국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은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플. 자, 애플 같은 경우도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애플이 이제 미국이었던 거야. 그런데 엔비디아라는 중국이 엔비디아라고 이제 생각하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지, 미국을. 그래서 중국이 넘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엔비디아가 넘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내려오고 영원한 대장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WTI 국제유가 한번 보죠. 자, 월봉상 이음봉이 나왔으나 꼬리를 달았고 내일 국제유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폭락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내년 초에 결국 감산을 하기 때문에. 또 왜 국제유가가 내릴 수가 없을까요? 쉽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였죠. 그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국제유가도 영향을 받겠죠? 그쵸?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거니까 국제유가도 소비가 줄어드니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반대로 유가는 약세를 원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강달러인데도 유가가 이렇게 튈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강달러가 이렇게 심하게 되면요, 유가는 계속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유가가 계속 오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떤 국제 정세. 그건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죠? 국제 정세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가 생각보다 계속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2차 전지로 넘어간다고 하고 전기차로 이제 넘어간다고 뭐 하지만 2차 전지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결국에 아직도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휘발유가 쓰이는 거, 유가가 쓰이는 게 아니 그 유가래. 그 석유가 쓰이는 게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발전, 화력 발전소 이런 데도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 연료로도 쓰입니다. 다양하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국제유가는 한동안 고유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또 유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는 저유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유가가 되려면 강력한 경기 침체가 와야 됩니다. 강력한 경기 침체.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유가가 너무 떨어지면 좋아하면 안 돼요. 적당히 그냥 요 정도만 유지해 주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꼬리를 달았죠.
자, 12월에 어떤 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냐. 지금 이게 11월 차트인데 11월이 어떻게 마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부근에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뭐 여기서 더 올라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여기를 일주일 이상 유지했다. 이 얘기는 상당히 강하다. 이 파동은 정말 강한 파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강한 파동이 깨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깨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안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그죠? 맞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안 좋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파동을 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안 좋을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찾기 어렵다는 거죠. 안 좋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강력한 경기 침체. 혹은 국제유가의 폭등, 국제유가가 막 120달러 가는 거지. 이런 현상이 내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당장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차트는 너무나도 강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 얘가 좀 밀려도 제한적으로 밀리겠구나. 제한적으로 밀리고 바로 튀겠구나. 그럼 12월에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 혹은 밀리더라도 제한적으로 밀리겠구나. 아, 무조건 12월은 내가 어떤 좋은 종목이 있다면 매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2월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조정이 좀 왔어요. 아, 싸졌네. 하고 이런 데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왜 접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한 파동은 반드시 설사 이게 하락을 오더라도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는 이런 지금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라면 이렇게 질질질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파동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가 다 지지니까. 이 구간이 다 지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만약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미국의 골디락스 혹은 약한 경기 침체 요걸로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확실하게 7월에 고점을 돌파할 경우에 만약 12월에 돌파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2024년은 당연히 좋은 겁니다. 당연히. 설사 이어서 변수가 생기더라도 무조건 좋다고 우리가 보고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파동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미국의 지금 골드락스 그것은 대세 상승.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만약에 깨지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파동이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런을 해야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게 너무 내리기를 기대하면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눌림목이 온다면 분할로 접근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내린다고 했을 때는 혹시라도 제가 봤을 때 그럴 일도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여기서 손절을 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시장을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전망이 맞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매매 잘 하시고 내년에 대세 상승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도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